대구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의장단 구성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달서구청 앞에서는 6개월째 스피커를 동원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0일 토론회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검사 직분에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검사의 상투적 변명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최근 열린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 당정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목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재차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홍 시장은 한 후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내 선거에 있어서 단체장들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뵙고 싶었거든요. 홍 시장은 SNS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 후보와 만나지 않을 것인가 묻자 그러면 나는 배알도 없는 사람이 된다며 만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대립했습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한 것이었고요.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고요. 이 같은 한 후보의 발언을 듣고 어느 청년이 박근혜 파리한다고 하자 홍 시장은 정치검사의 상투적 변명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적 대화가 공적인 영역과 관련되거나 그 직결되는 내용 그리고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 대화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 대선에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나갈 것이고 다른 후보가 책임자라면 선거에 나가지 않더라도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달 초 대구 지역 각 기초의회에선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의회 유일한 재선인 이정현 의원.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부의장 한석을 배려하기로 했지만 한순간에 기류가 180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김기웅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간담회 정확하게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협치 못한다. 모든 것 국민의힘에서 의장단을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했고 또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조차도 구의원들조차도 이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당 행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 민주당 의원을 배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중구의회와 남구의회 그리고 북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번복되고 의장단을 국민의힘이 독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들 3개 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좀 국회가 이렇게 좀 완전히 막 극한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식으로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름이 거론된 해당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기웅 의원은 BTV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장단 선거에 전혀 개입한 적 없다면서 다만 자리를 놓고 음해나 돈이 오가는 거래 행위 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힘의원들이 만든 파행에 맞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당분간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6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시작된 시위는 무더운 여름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을까요? 천혜열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죽전 3구역 재건축 사업은 올 초 아파트 입지와 함께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도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했고 달서구청이 이를 인가하면서 조합원들이 1,668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분제 사업 방식을 하면서 한다고 해놓고는 동업제 방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이 다 맞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따라만 갔던 것이죠.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방식도 불투명했고 법적 다툼에서는 정보가 조작된 조합 설립 동의서가 공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에 경쟁 입찰을 해야만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 시에 조합은 그 당시에 조합은 237명이었어요. 237명의 과반수면 119명이 현장 참석해야 되는데 50여 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며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방식에서도 법원은 조합과 시공사가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 맞고 시공 방식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이므로 여기에서 달서구는 배제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이들은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내준 달서구에 책임이 있다며 구청 앞에서 6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착점까지 다 와서 보니 달서구청이 관리처분이 잘못되는 걸 분명히 자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 달서구 지부는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스피커를 동원한 시위 때문에 구청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급제 하면서 지분제 한다고 쏘겠는 것은 명백하고 1,668억이 강탈된 것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실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에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이후 안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SMR은 전기를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를 뜻하는데 이 환경단체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시설이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군위 첨단 산업단지 내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17일.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일대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산 주민들은 살아야 안 됩니까? 주민들부터 먼저 내보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환경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줄곧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가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상용화한 적 없는 실체 없는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의 전력 공급용이든 뭘 하든 간에 해야지 말이 되는데 아직 원자로조차도 안 돼 있고 사진을 일단 찍어두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치적으로 쌓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미국의 유타주가 SMR을 지난해 폐기를 하고 재생에너지로 돌아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발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실증이나 상업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SMR이라는 것을 전력 계획에 용량까지 명시해서 담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구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MR이라는 것은 지하 40m의 것을 합니다. 그 상부는 그 SMR 운용하는 회사 건물이 들었습니다. 낙동강으로 그 배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항력 시스템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보다 위험도가 10분의 1, 사고 날 확률은 10억 분의 1. 대구시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가 적정 부지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보도 이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방송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새시대 미래교육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기록과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두 대학교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BTV 대구방송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은 이 하나의 명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1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지역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13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영상에 담아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학교 홍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담아냈다는 것이 성과로 꼽힙니다. 대구광역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BTV 대구 뉴스 덕분에 대구 직업계 고등학교의 우수함이 제대로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시대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수 대비 2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각 학교 측은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들까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묻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창도 북적였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평가했고 재학생들은 BTV 뉴스를 통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 수업을 통해 촬영 편집 기술을 배워 단편 영화 제작까지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학교, 꿈을 이루는 학교라는 학교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새시대 미래교육은 산업 현장에 뛰어든 졸업생도 만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현업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과 그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새시대 미래교육 보도 이후 달라진 학교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BTV 대구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특성화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간다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학교는 누구한테 뭐 추천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번 직업계 고등학교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은 교육계 안팎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BTV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그리고 실습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너무 잘 방영을 해주셔서 이제 시민들께서 지극계 고등학교를 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BTV 대구 방송에서 이런 학생들의 모습과 학교를 많이 촬영해서 홍보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쩌면 직업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모습도 많이 변화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기획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않는 학생이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일변도의 교육과정 속에서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돼 왔던 직업계 고등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이번 BTV 대구 방송을 통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보건고 최고! BTV 대구 뉴스 감사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서 22년간 운영해온 228 기념공원 헌혈의 집이 문을 닫았었죠. 달서구 월성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혈 인구를 늘리고자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마련된 헌혈의 집 신월성센터. 건물 밖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헌혈에 동참해달라며 캠페인을 벌입니다. 22년간 36만 명이 찾았던 228 기념공원 헌혈의 집이 문을 닫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월성동 한가운데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154제곱미터 규모로 체열 침대 7대, 혈장 성분 체열기 3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헌혈 인구를 늘리고자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반경 1km 이내 유동 인구라든지 교통, 상권, 건물의 신축 정도, 체혈 공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달서구 지역의 헌혈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고의 목적을 두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문을 열고 운영한 지 한 달, 헌혈자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하루 평균 헌혈자는 38.3명으로 개소 첫 주보다 12명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제가 한 헌혈이 위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헌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은 하루 평균 헌혈자 수 40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신월성 헌혈의 집은 1목표 한 40명을 해서 연간 13,000명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대구 시내 혈액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과 8월은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학생들의 방학 등 요인으로 인해 매년 혈액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혈액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와서 헌혈을 해주시고 가면 이 헌혈 행기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피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모두 헌혈을 많이 해주세요. 한편 헌혈의 집 신월성센터의 공식 개소식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민의힘 달서구병 권영진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여당 당론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지원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 여자상업고등학교가 남구 봉덕동 옛 경복중학교 부지로 이전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다음 달 14일 2학기 개학은 새 교정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 교정은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급식소도 최신 설비로 증축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남구 대명동 교정은 인접하고 있는 경북 예고가 쓰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달성군에 주소를 둔 현역병은 입대와 함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군 생활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대구대회에서 대구 범어초등학교와 이바유치원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창력과 작품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두 팀은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합니다. 중구청이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하고 배수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도로변 1,600여 곳에 빗물바지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빗물바지는 낙엽이나 쓰레기로 막히면 침수가 발생해 배수 작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구청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운 가득 찬 일상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의회 반찬 제공과 영양관리 그리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